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웅진 컴퍼스의 교육 컨설턴트 남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인사가 건강하시죠? 라는 인사가 어느 순간 저희 사이에서 인사가 된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시죠? 그 무섭던 코로나도 이제 조금 안정세를 접어든 것 같아서, 다들 건강하게 그리고 예전처럼 그런 사회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지만 잘 모르시고 하고 싶지만 이게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머뭇머뭇 거리셨던 바로 그 시험, 초등 공인 인증 시험에 관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초등 공인 인증 시험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초등 공인 인증 시험에 관한 모든 것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초등학생 미취학 학생 유치원생이죠. 미취학 학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거의 전국에 있는 600명 가량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학원에 관해서 물어봤더니 무려 초등학생 1명당 2.3개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학원을 다니는 게 바로 영어 학원이에요. 저희 때도 영어가 굉장히 핵심이었고 그리고 센터의 자리를 잡았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도 영어가 아직까지도 제일 우선순위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을 보내는데 평균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돼야 하는 그 학원비를 지출하신다고 하세요.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상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여유롭지도 않으신데 이 많은 돈을 우리 자녀의 학원비로 보내시는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유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크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아이를 영어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가 무려 68%를 차지해요. 10명 중에 7분이나 되시는 학부모님께서 내 아이는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만큼 돈을 지출을 하시면서 학원을 보내신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23%는 학교 수업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서 학교 수업은 뭔가 성에 안 차요. 라고 하셔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아이가 원해서 보내시는 경우는 9%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은 응답을 하신 영어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얘기하시는 영어 잘하는 아이, 과연 어떤 아이가 영어 잘하는 아이일까요? 그런 영어 잘하는 아이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번 그 기준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영어 잘하는 아이 그 기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번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라고 막 자랑을 하세요. 시험에서 100점 맞은 거 정말 잘한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아이 영어 잘하는 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어 시험을 100점 맞은 아이가 곧 영어를 잘하는 아이다. 라고 기준으로 삼기에는 뭔가 애매모호하고 객관적이지가 않고 약간 좀 기준을 삼기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는 유치원생인데 벌써 파닉스를 다 띄웠어요. 라고 자랑을 하세요. 유치원생인데 파닉스를 다 띄우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빠른 아이인 거죠. 이 아이도 영어 잘하는 아이는 맞습니다. 근데 파닉스를 유치원 단계에서 띄워야지만 그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딱 기준을 선정하기에는 이것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한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는 외국인을 만나면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해요 라고 막 또 자랑을 하세요. 외국인을 만나면 도망가지 않고 그 외국인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 아이도 영어 잘하는 아이는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의 기준일까요?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는 벌써 해리포터를 원서로 읽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해리포터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챕터북에서도 굉장히 고레벨에 속하는 챕터북이죠. 성인이나 대학생들도 쉽게 읽기가 어려운 그런 챕터북입니다. 근데 이런 챕터북을 원서로 읽는다 하면은 그 아이도 영어 잘하는 아이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레벨의 챕터북을 원서로 읽어야지만 영어를 잘하는 아이일까요? 이것도 뭔가 그 기준으로 삼기에는 객관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영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어요 하는 그 대답의 기준을 바로 여기서 찾고자 합니다. 네, 공인인증시험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인인증시험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시험이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공식력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공인인증시험을 왜 보느냐?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비즈니스, 사업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해외로 나갔을 때 그 나라에서 나의 영어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생활 기록부를 가져가서 짠 보여주면 그들이 너 영어 정말 잘했구나 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 공식력이 있고 객관성이고 신뢰성이 보장되는 그 시험이 바로 공인인증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인인증시험이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찾는 시험이기도 하시죠. 그럼 이 공인인증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에서 만들어진 국내 공인인증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되는 국제 공인인증시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내 공인인증시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공인인증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시험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많이들 아시는 바로 토셀입니다. 토셀은 아마 보지는 않으셔도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험이죠. 네, 그럼 토셀 시험은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표로 짧게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키포인트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셀은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공인인증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영어 교과 과정을 베이스로 만든 시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거의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든 공인인증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셀의 가장 큰 특징은 토셀은 바로 EBS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EBS라는 말이 굉장히 그 힘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EBS 마크가 들어간 그런 교과서라던가 문제집은 거의 절반 이상은 믿고 바로 사서 보시는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그만큼 이 EBS가 주는 그 힘, 그 파워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바로 이 토셀이 그 EBS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공신력을 인정을 받는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토셀 문제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같이 출제를 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셀 시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셀이 EBS에서 주관을 하는 것과 수능 출제위원들이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토셀이 이만큼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토셀을 입학 전형으로 채택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셀의 성적 유효 기간은 시행한 날부터
2년. 그래서 2년의 성령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다시 한번 토셀 시험을 봐야지만 되는 그런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토셀 시험 구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셀은 유치원생부터 성인 대학생까지 굉장히 폭넓은 단계로 이루어진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단계는 아이들의 학교 학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교과 과정을 베이스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년에 맞춰서 단계가 차근차근 나눠졌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항 같은 경우에도 2개로 되어 있는데 토셀은 크게 2개의 섹션의 시험을 봅니다. 하나는 listening speaking 그리고 하나는 reading writing. 2개의 섹션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항 개수도 레벨이 올라갈수록 수가 많아지고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토셀을 입학 전형으로 반영하는 학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셀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민사고라고 알려져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토셀을 입학 전형 시험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중학생을 둔 엄마들, 고등학교, 예비 고등학생을 둔 엄마들께서 이때 토셀을 엄청 시키시고 토셀 준비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국 대부분의 외고와 자사고에서 토셀을 입학 전형 시험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비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굉장히 토셀 준비를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날이고요. 그리고 이 토셀을 지금 이 넘버1 인증시험으로 올라오게 했던 계기가 바로 2009년도에 있었죠.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서 바로 이 토셀을 입학 전형 시험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토셀 붐이 일었고 또 많은 학원들이 토셀 준비반, 토셀 대비반 이런 거가 생기면서 청심국제중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초등학생 엄마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관공서와 대기업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토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토셀이 그 위력이 대단하고요. 토셀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하고 국내 인증시험으로 넘버1으로 꼽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토셀 샘플 문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셀은 크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이 리스닝과 스피킹 영역입니다. 그 낮은 레벨은 이렇게 듣고 맞는 그림을 찾는 것부터 이렇게 그림과 매칭하는 문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What's next? 라고 해서 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질 말로 적절한 것은 해서 상황을 유추하거나 추론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 유형들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긴 톡을 듣고 각각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고르기 이런 식으로 리스닝과 스피킹 문제 유형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2번째 섹션인 리딩과 라이팅 샘플 문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은 레벨은 아무래도 그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림에 매칭하는 문장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짧은 글을 읽고 적절한 응답을 찾는 것. 그리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적절한 문법을 넣는 그런 fill in the blanks 문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토셀에서는 그냥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리딩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리딩 패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메뉴판이라던가 아니면 광고, 뉴스 기사, 아니면 그래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리딩에서 많이 쓰여서 아이들이 다양한 주제의 리딩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메일을 읽고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셀은 고레벨에 갈수록 긴 패시지를 읽고선 이 패시지를 어떻게 서머리를 하는지 그 능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잘 요약을 하고 핵심을 뽑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머리를 연습하는 것도 토셀 리딩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토셀이 이렇게 유명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험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약간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토셀 준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희 자사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자사 교재에서 토셀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제일 먼저 통합형 리스닝 학습의 입문서죠. 리스닝 스타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닝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듣기 시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구성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셀 리스닝 대비하는 데 굉장히 적절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셀이 아무래도 교과 과정을 베이스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빈도수 높은 기본 단어들로 완성된 초등 필수 리딩 시리즈입니다. 베이직 리딩 시리즈죠. 그래서 이 책은 초등 교과 과정의 필수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토셀, 교과 과정을 베이스로 만든 토셀 시험에 굉장히 적합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어 스쿨잭 서브젝트 리딩 시리즈도 체계적인 리딩 스킬 연습과 띵킹 스킬 확장을 동시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통합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토셀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절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영어 교과 과정의 필수 어휘들을 사용해서 구성된 Very Easy Writing 시리즈도 토셀의 리딩 라이팅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절한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신 초등 교육 과정 및 초등 어휘가 반영된 Grammar Planet 하고 그래머 갤럭시 시리즈도 이 토셀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한 번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누적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책들이고요. 초등 문법을 완성시키고 중등 문법의 기초를 다져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토셀 준비에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책 커버만 보여드리면 어떤 부분에서 토셀과 비슷한지 조금 감이 안 잡혀요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토셀 유형을 가지고 있는 책들 그 속 페이지를 몇 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듣기 시험의 대표적인 유형이 들어있는 리스닝 스타터 교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이얼로그를 듣고선 적절한 응답을 찾는 문제인데 3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다음으로 할 이어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셀 아까 리스닝 시험 잠깐 보셨죠? 샘플 시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유추하고 추론하는 그런 문제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토셀 샘플 리딩에서 그 서머리 하는 부분을 보셨는데 이 모어 스쿨 서브젝트 리딩 책이 긴 리딩 패시지를 읽고선 이렇게 짧게 서머리 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서머리 하는 학습을 해서 토셀 리딩에서 이런 서머리 하는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토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책, 인증시험, 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인증시험, 토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토셀과 비슷하진 않지만 토셀에 버금가는 그런 국내 공인 인증시험 두 번째입니다. 바로 토펠이라는 시험인데요. 토펠 하면은 이 시험 처음 듣는데 이 시험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토펠은 바로 펠트 아시죠? 네, 그 펠트라는 시험의 명칭이 토펠로 바뀐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토셀과 토펠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험을 보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두 시험을 그 세션별로 보면서 아이들의 레벨 테스트로 정확한 레벨을 조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보는 어학원들과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펠트일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 시험인데 이름이 토펠로 바뀌어서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도 이 시험도 국내에서 만든 국내 공인 인증 시험의 하나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만 몇 개 이렇게 골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펠도 국내 공인 인증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영어 교육 과정을 베이스로 만든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펠 시험은 토셀과 다르게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만 대상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토펠 시험은 성인과 대학생 시험은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생까지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을 본 날부터 2년, 그래서 2년의 성적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토셀과 같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 하지만 토셀과는 다르게 고등학생까지만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토펠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토펠의 시험 구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펠은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뉘는데요. 기초 단계, 초급 단계, 그리고 중등 단계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는 학교 학년별 따라서 그렇게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초 단계인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이죠. 그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라서 시험 영역은 리딩과 리스닝, 정말 기본적인 리딩과 리스닝 영역만 봅니다. 그리고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부터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이렇게 3가지의 영역의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의 정말 제대로 된 스피킹과 제대로 된 라이팅을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토펠 인터미디어 스피킹 라이팅을 별도로 시험을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시험은 원어민 면접관과 같이 한번 스피킹 연습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장문 시험을 영어로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토펠은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펠의 샘플 문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닝 영역입니다. 이렇게 듣고 맞는 그림과 매칭하기. 그 저레벨에서는 아무래도 그림이 나오니까 매칭하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수록 이런 그림이 빠지고 듣고 적절한 응답을 찾기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딩입니다. 리딩도 이렇게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림과 연결하는 거, 밑줄 친 칸에 알맞은 답을 고르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토펠에서는 단어가 나와서 같은 성질과 같은 종류의 낱말 단어를 찾는 보캐블러리 파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줄 친 그 응답을 찾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긴 리딩 패시지를 읽고 적절한 응답을 찾는 것. 이렇게 단계별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시험 유형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펠 준비, 토펠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은데 토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책에서 토펠 유형을 가지고 있는 책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토펠 행아웃 책이죠. 다 알고 계시는 코र्스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영어의 기본 스킬과 실생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4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액티비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영어의 4가지 영역, 4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코र्스북입니다. 그래서 이 행아웃이 토펠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절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킬별 통합 학습 시리즈죠. 리딩 드라이브와 리스닝 드라이브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초, 중등 필수 어휘를 포함해서 2,000단어를 학습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 중등 단계의 그런 영어 교과 과정을 베이스로 만든 토펠에 굉장히 적합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책의 특징이 영어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유형의 연습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인인증 시험 같은 토펠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영어 공인인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닝 타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닝 타임은 크게 이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new words를 통해서 먼저 새로운 단어를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를 리스닝 컴프레hension에서 한번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퀴즈로 학습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따라서 토펠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넌픽션과 픽션 주제가 같이 섞여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간 리딩 램프 시리즈입니다. 리딩 램프와 리딩 테이블 그리고 리딩 쉘프 시리즈죠. 그래서 이 책에는 레벨에 맞는 학교 교과목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별 읽기가 가능한 그런 리딩 책입니다. 그리고 빈도수 높은 어휘 반복과 단계별로 심화되는 지문을 풀어보면서 리딩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토펠 리딩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교재죠. 초등 필수 영단어 1000개를 마스터할 수 있는 1000 시리즈, 그리고 중등 교과 및 일상생활의 핵심 어휘를 보는 2000 시리즈, 마지막으로 내신, 외고, 수능 및 각종 공인인증시험 대비에 적합한 4000 시리즈, 이런 교재들도 토플 시험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절한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토셀과 토펠 설명을 마쳤고요. 그러면 세 번째, 국내 공인인증시험 Z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Z라는 시험은 YBM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YBM에서 개발하고 시행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Z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토셀과 토펠과는 다르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 초중등생만을 위한 인증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서 Z시험을 많이 보고 계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Z시험도 국내 공인인증시험이기 때문에 국내 영어 교과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이라서 그 과정들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Z시험의 또 하나 특징이 이 Z시험은 조금 멀리 내다봤는데요. 토익의 준비를 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토익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토익이라는 시험을 주니어 단계에서 한번 맛보기로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그래서 토익의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는 세 가지 단계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적 유효 기간은 앞에도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효 기간을 두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국내 공인인증 시험은 다 시험 유효 기간이 2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험 구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는 크게 초급, 중급, 고급 이 세 개의 단계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 단계별 2개의 급수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약간 또 난이도가 차이가 나서 정말 정확한 단계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리고 문항은 리스닝 컴프레hen션 그리고 리딩 컴프레hen션. 그래서 리스닝과 리딩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시험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아이들의 학교 학년과 영어 학습 기간에 따라서 나눠졌기 때문에 내 아이의 학교 학년 그리고 내 아이가 영어를 학습한 기간을 고려하셔서 그 맞는 단계에 관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Z시험의 샘플 문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닝 컴프레hen션 문항입니다. 아무래도 저 레벨에서는 이런 그림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듣고 맞는 그림을 찾기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림이 사라지고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기, 조금 더 긴 톡을 듣고선 듣고 알맞은 응답 찾기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난이도가 조정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제 리딩 컴프레hen션 샘플 문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맞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fill in the blanks죠. 그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적절한 문법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Z에서도 한 가지의 그냥 리딩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라던가 일기, 이메일, 도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여러 가지의 주제별 읽기가 가능한 그런 리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긴 리딩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찾는 것까지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의 난이도별로 문제 그 난이도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Z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Z가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은 곧 토익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토익도 준비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전에 Z도 준비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컴퍼스 교재에 이런 토익 문제 유형이 들어간 교재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 영어 교과 과정에 충실히 주제를 따른 리딩 스타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리딩 지문에 연계된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활동을 통해서 영어의 4스킬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 학습이 가능한 책이기 때문에 리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리스닝과 라이팅 그리고 스피킹까지도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이 책 뒷부분에 보면은 토익형 텀 테스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맛보기로 토익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넌픽션 주제를 강화해서 폭넓은 배경 지식을 쌓도록 도와주는 교재죠. 리딩 석세스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리딩이 아니라 도표, 일기, 대화문, 편지, 이메일, 광고 이런 실용 지문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Z 시험의 리딩 유형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토펠에서 설명을 드렸던 스킬별 통합학습 시리즈죠. 리딩 드라이브와 리스닝 드라이브 시리즈도 Z 시험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책입니다. 그리고 리스닝 점프죠. 이 리스닝 점프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 시험 대비는 물론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굉장히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3단계 듣기 심화 훈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습한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이런 테스트 스킬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듣기에서 말하기 쓰기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로 연결되는 통합형 교재죠. 다이내믹 리스닝 앤 스피킹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단원 최종 정리 퀴즈와 토익 형식의 테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Z 같은 공인인증 시험 대비 학습에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문법의 명확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그라머 석세스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리뷰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유닛 테스트 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시험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핵심 문법을 다시 한번 다지고 인증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교재죠. 바로 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초, 중등 계정 영어 교과 과정의 필수 어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 중등 대상으로 보는 Z 공인인증 시험에 굉장히 적합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국내 공인인증 시험, 토셀, 토펠, Z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제는 조금 더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제공인인증시험입니다. 국제공인인증시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험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 시험이고 요즘에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시험이죠. 바로 캠브리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시험이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들 보고 있고 이 시험 유형을 선호하는 학원이나 학교다. 그리고 해외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캠브리지 시험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캠브리지 시험은 이 옆에 보이시는 숫자 보이시죠? A1부터 C2까지 이 바로 CFR입니다. 이 CFR을 기준으로 만든 시험이고요. 그리고 7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 시험인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시험은 이 캠브리지 시험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험이죠. 바로 YLE 시험입니다. 그래서 캠브리지의 YLE 시험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캠브리지 YLE입니다. YLE는 말 그대로 Young Learners. 굉장히 그 영어를 배우는 어린 아이들에게 적합한 시험이죠. 그래서 YLE 시험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거라서 제가 중요 포인트만 몇 개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캠브리지 시험은 말 그대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개발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고 또 그만큼 인정을 받는 시험입니다. 대상은 만 7세, 미취학 학생이죠.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 그래서 거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 러너스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험의 특징이 앞에서 보셨던 그 A1에서 C2까지 레벨, 바로 CFR입니다. CFR 레벨을 기준으로 만든 시험이고요. 이 YLE는 그 기준에서 앞 단계인 CFR의 A1과 A2 레벨을 인정해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단계로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Starters, Movers, Flyers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조금 다른 시험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시험들은 시험을 보면은 그 유효 기간이 딱 2년 정도 됐었는데요. 이 YLE는 평생입니다. 한 번 YLE 시험을 보면은 그 유효가 평생 간다는 거. 이게 또 굉장히 큰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YLE 시험 기준이 되는 그 CFR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CFR은 유럽 공통 언어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학습자들의 영어의 그런 명확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만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현재는 거의 전 세계 영어 평가 기준으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아이들의 시험 점수로 나눈 게 아니라 정말 커뮤니케이션 실력으로 나눈 기준입니다. 약간 그런 점수는 잘 못 받아도 이 아이가 영어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든 기준이고요. 기준은 A1부터 C2까지 6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YLE 시험은 A1과 A2, 그 앞에 베이직 유저들을 위한 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CFR, 굉장히 낯익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웅진 컴퍼스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CFR 많이 아실 텐데 저희 웅진 컴퍼스에서 만드는 그런 모든 코र्스북과 스킬북 이런 것들은 다 이 CFR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나누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 캠브리지 YLE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책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YLE 시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은 Starters, Movers, Flyers 이 3개의 단위로 나뉘어져 있고요. 다 CFR 기준으로 Pre-A1부터 A2까지의 단계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의 영역은 리스닝과 리딩, 라이팅, 그리고 스피킹, 영어의 그 4가지 영역을 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YLE 시험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점수나 그레이드로 받지 않아요. 그렇게 받으면 우리 영 러너스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고 캠브리지 방패 있죠? 그 방패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총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방패 수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점수나 이런 걸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해서 영어를 조금 더 재밌게 입문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방패로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YLE 샘플 문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닝 컴프레hension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시험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반에서 하는 액티비티 수준의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YLE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떨리고 두렵고 막 그래서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데 이렇게 일상 그냥 내 반에서 내가 항상 배웠던 그런 종류의 시험을 본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만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단계 아이들의 시험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듣기 문제입니다. 듣고 이제 픽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시험인지 액티비티인지 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시험이지만 이 시험의 목적은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 아느냐가 아닌 이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딩 컴프레hension 샘플 문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또 그림을 픽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리딩에서는 이렇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아랫부분에 example이라 그래서 그 단어들을 주어줘요. 그래서 이 YLE 시험은 영어 스펠링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에 어떻게 쓰여서 그 문장 표현을 적절하게 하는지를 포인트로 보는 시험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리딩을 읽고선 이렇게 적절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긴 리딩을 읽고선 적절한 답을 찾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그림 3개가 주어져서 나만의 언어로 내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라이팅 시험이 플라이어스 단계에서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이 YLE의 리딩 컴프레hension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저희 웅진 컴퍼스의 코र्스북과 스킬북이 CFR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저희 그 YLE 테스트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CFR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든 교재에는 어세스먼트 테스트가 이렇게 YLE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네, 보시면 앞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와일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그냥 형식이나 유형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웅진 컴퍼스에도 이렇게 와일리 어세스먼트 테스트가 있다는 거. 그래서 CFR을 기준으로 제작된 저희 도서들은 이렇게 YLE를 대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레벨 교재를 공부를 하면은 YLE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는 YLE 시험 준비, 이거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모든 코र्스북과 스킬북은 CFR 기준으로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YLE의 경우는 저희 자사에서 나온 모든 코스북과 스킬북 연계가 되어 있고요. 코스북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나 어휘, 문장 구조 등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스킬북에서는 어휘와 문장 구조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FR 기준으로 만들어진 책들을 공부를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어세스먼트 테스트가 방금 보셨던 그 YLE 유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 YLE 준비까지도 동시에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먼 길 달려오셨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제공인인증 시험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토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토플 너무너무 유명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시험이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토플 시험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왔지만 그 안에서 포인트만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토플 시험의 유명세가 너무너무 크고 굉장히 많은 나라와 그리고 대학과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토플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플 IBT가 제일 높은 단계죠.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있어서 그 성인들, 대학생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시험인데 이 토플 IBT로 가기 전 단계인 토플 프라이머리와 토플 주니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시험은 바로 그 단계인 토플 프라이머리와 토플 주니어 단계죠. 그리고 이 토플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보셨던 국내 공인인증 시험과 마찬가지로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뒤에는 다시 한번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토플 시험 구성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플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어 입문자죠. 영어를 바로 시작한 아이들이나 영어에 조금씩 흥미를 느껴서 나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레벨은 스텝 1과 스텝 2 해서 두 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 리딩과 리스닝 두 가지 영역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플 프라이머리를 마친 학생들은 바로 그 다음 단계인 토플 주니어 시험을 봅니다. 초등학교 한 중학년 3, 4학년부터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생 때까지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토플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리스닝 컴프레hension 그리고 두 번째가 language form and meaning이라고 굉장히 생소한 섹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섹션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fill in the blanks 아시죠? 그 밑줄에 알맞은 어휘나 알맞은 적절한 문법을 넣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다 아시죠? 그래서 그냥 명칭만 language form and meaning이라고 해서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그 fill in the blank 그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ading comprehension 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샘플 문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바로 토플 프라이머리죠.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알맞은 그림을 찾는 것부터 지금은 토플 주니어입니다. 긴 리스닝을 듣고 문제에 적절한 응답을 찾는 유형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입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글을 읽고 적절한 응답을 찾는 것과 이제 이렇게 편지 글을 읽고선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language form and meaning입니다. 바로 fill in the blanks죠. 그래서 그 블랭크 안에 알맞은 단어나 적절한 문법을 넣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토플이 이렇게 긴 리딩을 읽고선 문제를 그 적절한 답을 찾는 거. 토플에서는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나 주제를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습을 하면은 토플 준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토플 프라이머리와 주니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는 토플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자사 교재 중에서 토플 유형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먼저 픽션과 넌픽션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초등 중급부터 초등 고급을 커버하는 교재죠. 리딩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주어진 그림에 맞는 단어 고르기, 빈칸에 알맞은 단어로 문장 완성하기 등 바로 보셨던 토플 유형과 굉장히 유사한 유형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대비하는 데 굉장히 적절한 교재고요. 그리고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과 미국 교육과정을 융합한 Integrate Reading and Writing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일상생활 속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요. 영어의 어휘력 향상은 물론 Reading Comprehension 능력까지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창성 향상을 시켜주는데도 굉장히 적합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토플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미국 그레이드 3에서 그레이드 6까지의 커리큘럼이 반영된 교재죠. 바로 빅북입니다. 실제 미국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다양한 읽기 전략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토플 준비를 하시는데 굉장히 적합한 교재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토플은 아무래도 뉴스에 관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리스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최신 뉴스를 듣기를 통해서 리스닝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리스닝 투 더 뉴스 교재가 리스닝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말하기 대비와 토플 스피킹 기초 다지기에 적합한 Just Speak Up. 네, 이 교재도 토플 스피킹 준비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세이 라이팅 교재입니다. 성공적인 토플 라이팅 입문을 위한 필수 학습서죠. 그래서 이 책에는 실전 라이팅 테스트의 문제 유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토플 실전을 위한 스킬 및 전략 준비가 가능한 그런 교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 책들의 안의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리스닝 투 더 뉴스입니다. 기사를 듣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찾는 그런 문제가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토플 리스닝에 굉장히 적합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세이 라이팅입니다. 긴 지문을 읽고선 보시면은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제를 찾는 그런 토플 유형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딩뿐만 아니라 이게 라이팅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목이 잠겨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라이팅 교재지만 리딩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리딩과 라이팅을 통합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긴 시간 많이 멀리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또 여러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인풋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내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자양분을 먹고 걸음을 먹어서 그것을 테스트라는 걸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테스트를 교육의 꽃이라고 굉장히 예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아마 싫어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교육의 꽃인 테스트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이들이 배우기만 하면 소용이 없고 그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 내 걸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바로 그 테스트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꼭 있어야 되죠. 바로 배운 것을 얼마나 잘 평가할 수 있는지 하고 그 시험 결과를 얼마나 잘 믿을 수 있는지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교육의 꽃, 바로 공인인증시험이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베이스로 깔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선호를 하시고 많은 학교나 기관에서 이 공인인증시험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초등 공인인증시험에 관해서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